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유난히 차가운 손발을 녹이기 위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한 잔을 정성껏 끓여 드셨습니까? 우리 노년층에게 생강은 떨어진 천을 높이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최고의 천연 보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는 그 생강차가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 여과기를 소리 없이 깎아내고 심지어 녹여버리는 날카로운 수술용 칼날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제 겨우 내 건강 좀 챙겨보려 했는데 그 노력이 도리어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응급 환자의 생사를 지켜봐 온 의사 최준혁입니다. 제가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환자들은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에 좋다는 음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다가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실려오신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60살 이후에는 무심코 마신 차 한 잔이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 생강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콩팥을 되살리는 올바른 섭취법을 낱낱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중요한 생명의 경고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돈 한 푼 들지 않는 무료 진료비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건강하고 당당한 100세 인생을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생강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의 소중한 생명 필터인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그 의학적인 이유를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도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처럼 똑같이 늙어갑니다. 특히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젊었을 때는 아무리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와도 쌩쌩하게 걸러내지만 60살이 넘어가면 이 필터가 낡고 구멍이 막혀서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20년 넘게 쓴 낡은 에어컨에 무리하게 전기를 공급하면 시원해지기는커녕 모터가 과열되어 타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생강은 본래 성질이 매우 뜨겁고 매운 음식이라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활력이 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우리 노년층에게는 마치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심장을 평소보다 훨씬 빨리 뛰게 만들고 몸에 열을 내면서 수분을 땀으로 배출시키는데 이때 콩팥은 부족해진 수분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쥐어짜게 됩니다. 결국 콩팥 세포들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급성 콩팥병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치료했던 대구에 사시는 68살 박 여사님의 사연을 들려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박 여사님은 평소 등산을 즐기실 정도로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에 최고라는 방송을 보시고는 그날로 시장에서 생강을 잔뜩 사다가 꿀에 재워두고 매일 물 대신 수시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후끈해지는 것 같아 좋다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며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박 여사님은 그저 명현 반응이겠거니 하고 오히려 생강차 농도를 더 진하게 해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등산을 다녀오시던 박 여사님은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지셨고 놀란 따님분이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박 여사님의 심장 박동수는 분당 120회를 넘나들었고 혈압은 뚝 떨어져 있었으며 콩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보다 3배나 높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심장병이 아니라 심각한 탈수로 인한 급성 콩팥 손상이었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하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한데 맹물 대신 이뇨작용이 강하고 열을 내는 생강차만 마셔대니
콩팥이 마치 사막처럼 바짝 말라버려 기능을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중환자실에서 며칠간 수액 치료를 받고 겨우 콩팥 수치를 회복하셨지만 퇴원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식하게 먹다가 하마터면 평생 투석 기계에 매달려 살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박 여사님처럼 맹물은 비리다고 싫어하시면서 종일 진하게 우려낸 생강차나 약초 달인 물을 물처럼 드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찻잔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건강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배를 마시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의 콩팥이 보낸 구조 신호는 심장이 빨리 뛰고 입이 마르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감당하기 힘든 자극이 들어오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강이 단순히 물 대신 마셨을 때만 위험할까요? 아닙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생명을 지키기 위해 드시는 이것과 생강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끔찍한 충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만약 그 안에 혈관이 막히지 말라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가 들어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뼈에 새기는 심정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생강차가 이 약들과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터진 수도관처럼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생강을 그저 소화를 돕고 몸을 데워주는 순한 식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생강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강에는 아스피린의 주원료가 되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피린을 먹는 이유는 피가 굳어서 핏덩거리가 생기는 것을 막고 피를 묽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미 병원 약을 먹어서 피가 묽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똑같은 작용을 하는 생강의 진한 성분이 콸콸 쏟아져 들어온다면 과연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피가 맑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맹물처럼 너무 묽어지게 되는 치명적인 과잉 반응이 일어납니다. 피가 너무 묽어지면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쉽게 터지고 한번 피가 나면 도무지 멈추지 않는 위험천만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 우리 뱃속에 있는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느라 늘 거칠게 움직이는 장기라서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평소라면 금방 닦지가 않고 아물었을 작은 상처가 아스피린과 생강의 합동 공격을 받으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새어나오는 위출혈이라는 무서운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렇게 위장에서 피가 줄줄 새고 있어도 겉으로는 아무런 통증이 없어서 까맣게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콩팥이 제 기능을 하려면 적당한 혈압이 펌프질을 해줘서 콩팥이라는 필터로 피를 끊임없이 밀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장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가면 우리 몸 전체의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압이 순식간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콩팥으로 들어가는 피의 흐름이 뚝 끊기게 됩니다. 우리 콩팥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이 담긴 피를 먹고 사는데 피 공급이 끊기는 순간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파닥거리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가 모자라서 콩팥이 망가지는 허혈성 급성 콩팥 손상입니다. 단지 몸 좀 따뜻하게 하려고 마신 생강차 한 잔 때문에 멀쩡하던 콩팥이 피를 공급받지 못해 괴사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하셨거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진하게 달여 드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분들 중에도 분명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면서 몸에 좋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생강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웃으며 차를 마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영상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그 친구분들에게 이 생명의 경고를 전해 주십시오. 친구야, 약 먹을 때는 생강차 조심해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 밤 친구분을 응급실에서 구해내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생강이 가진 위험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하고 섞어 먹지만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약을 전혀 드시지 않는 분들도 한순간에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끔찍한 실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살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제가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등골이 오싹했던 기억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큰소리 치실 만큼 아주 고집이 세고 건강에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1년 전 심장 판막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와파린이라는 혈액 응고 방지제를 매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한파에 김 어르신은 으슬으슬한 감기 기운을 느끼셨고 병원 약보다는 뜨끈한 민간요법이 최고라며 시장에서 사온 생강을 껍질째 갈아서 아주 진한 원액으로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쭉 빠지니 감기가 달아나는 것 같다며 아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강 원액을 드신 지 딱 3일째 되던 날 밤 온 가족이 잠든 고요한 시각에 김 어르신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자다가 목이 칼칼해서 깨어난 김 어르신이 기침을 한번 크게 했는데 갑자기 코에서 시뻘건 피가 주르륵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휴지로 틀어 막아도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콸콸 쏟아져 나왔고 당황한 어르신이 콧등을 부여잡고 거실로 뛰쳐나오는 순간 이번에는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마치 짜장면 소스처럼 검붉은 피를 한 바가지나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놀라서 뛰쳐나온 부인과 따님분의 비명소리로 집안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고 김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119 구급차에 실려 제가 당직을 서고 있던 응급실로 들어오셨을 때 김 어르신의 상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혈압은 수축기 60에 이왕이 40까지 곤두박질 쳐서 맥박조차 거의 잡히지 않는 쇼크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수액을 붓고 혈액 검사를 돌렸는데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피가 굳는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인보다 5배나 느려져 있어서 사실상 온몸에 피가 물처럼 풀려버린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콩팥이었습니다. 위장에서 엄청난 양의 피를 토해내면서 혈액량이 부족해지자 콩팥으로 가야 할 피가 끊겨버렸고 그 짧은 2시간 사이에 김 어르신의 콩팥 기능은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하수처리장인데 하수처리가 멈추니 온몸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을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중심 정맥관을 꽂고 응급 혈액 투석기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새도록 기계가 웅궁거리는 소리 사이로 복도에서 들려오는 가족분들의 오열 소리를 들으며 저 역시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며칠간의 사투 끝에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한번 죽어버린 콩팥 세포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감기 좀 빨리 낫게 하려던 그 작은 욕심이 생강과 와파린의 잘못된 만남을 불렀고 결국 평생 콩팥병 환자로 살아가야 하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보지만 이렇게 한순간의 실수로 건강했던 노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김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시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 정말 무섭다 라고 느끼시며 가슴이 철렁하셨다면 저에게 힘내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응원의 마음이 제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진실된 정보를 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주변에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생강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낮추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의 당분을 근육으로 빨리 보내서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병원 약도 먹으면서 혈당을 더 확실하게 잡겠다는 욕심으로 생강차를 물처럼 드시거나 생강을 듬뿍 넣은 요리를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부지런한 노력이 여러분의 콩팥과 뇌세포를 한순간에 죽이는 독화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병원에서 처방받은 당뇨약이나 매일 주사하는 인슐린은 이미 여러분의 혈당을 정상 범위로 내리기 위해 계산된 용량만큼 투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혈당을 강력하게 깎아내리는 생강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 자동차에 또다시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것과 같아서 혈당이 정상 수치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저혈당 쇼크라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많은 분이 당뇨병이라고 하면 혈당이 높은 것만 무섭다고 생각하시지만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저혈당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콩팥이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망가지지만 혈당이 너무 낮으면 콩팥과 뇌는 단 몇 시간 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 콩팥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쉴 새 없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생강과 당뇨약의 이중 공격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이 씨가 말라버리면 콩팥 세포들은 밥을 굶게 되고 에너지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죽어버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저혈당이 오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뿜어낸다는 점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밧줄로 묶듯이 꽉 조여버려서 가뜩이나 굶주린 콩팥을 더욱더 질식하게 만듭니다. 결국 혈당 좀 더 잘 잡아보겠다고 마신 생강차가 콩팥을 굶겨 죽이고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량이 불규칙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의 경우에는 이 위험성이 젊은 사람보다 10배는 더 높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식사를 조금만 했는데 약은 정해진 대로 먹고 거기에 입가심으로 생강차까지 드신다면 그것은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다면 생강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매일 챙겨 먹는 습관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음식에 양념으로 조금 넣는 것은 괜찮지만 즙을 내거나 차로 달여서 농축된 형태로 드시는 것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혈당은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혈당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어지럽고 많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사람을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저혈당 때문에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생사를 오가야 했던 어느 독거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경기도에 혼자 사시는 65살 이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건드리는 아주 슬픈 사연입니다. 이 여사님은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바쁜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평소 당뇨가 있으셔서 밥도 잡곡밥만 드시고 매일 저녁 인슐린 주사도 꼬박꼬박 맞으실 만큼 자기 관리에 아주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도 이 여사님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에 잊지 않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유독 쌀쌀해서인지 잠자리에 들기 전 왠지 모르게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손발이 차갑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찬장에서 따뜻한 성질이 좋다는 생강차를 꺼내 아주 뜨겁게 한 잔 타서 드시고 전기장판 위로 올라가 잠을 청하셨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감기를 막아보려는 아주 소박하고 당연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쯤
이 여사님은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셨는데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 떨리듯 미친 듯이 떨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며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쉬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지만 결국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 위로 힘없이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저녁에 맞은 인슐린 주사로 혈당이 내려가고 있는데 자기 전에 마신 생강차가 혈당을 한 번 더 깎아내리면서 뇌와 콩팥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급성 저혈당 쇼크가 온 것입니다.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그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이 홀로 쓰러져 있던 이 여사님이 얼마나 무섭고 자식들 얼굴이 보고 싶으셨을지 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천만다행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온 따님분이 화장실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울면서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옮겨지셨습니다. 목숨은 건지셨지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콩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콩팥 기능의 30%가 영구적으로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의사인 저에게 이 여사님은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 챙긴다고 마신 차가 나를 죽일 뻔했다니 너무 억울하고 자식들한테 못 볼 꼴 보여줘서 미안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사님의 이 눈물 섞인 후회가 과연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오늘 밤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혈당은 이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콩팥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존엄한 노후를 위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는 이 여사님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콩팥은 내가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담아 댓글창에 튼튼한 콩팥 이 5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이 짧은 다짐이 여러분의 뇌와 심장에 각인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찻잔을 내려놓게 만드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면 생강을 마음 놓고 먹어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경우는 우리 몸에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병과 생강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는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화장실에 갈 때마다 겪는 고통, 치질이나 위궤양 같은 출혈성 질환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장의 운동도 느려져서 의외로 많은 분이 치질이나 위장출혈로 고생하시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병원에도 잘 가지 않으시고 그냥 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겠다고 생강차를 드시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난집에 휘발유를 끼얹는 것과 똑같은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생강이 가진 가장 강력한 성질은 바로 열을 내고 혈관을 넓혀서 피를 빠르게 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액순환을 돕는 약이 되지만 이미 혈관이 늘어나서 피가 고여있는 치질 환자나 위벽이 헐어서 피가 배어나오는 위궤양 환자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치질 부위로 피가 한꺼번에 쏠리면서 콩알만 하던 환부가 주먹만 하게 부풀어 오르고 찢어질 듯한 통증과 함께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의 매운 진저롤 성분이 상처난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면 아물어가던 상처가 다시 터지고 궤양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위장에 구멍이 뚫리는 위천공이라는 무서운 합병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어르신은 치질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도 감기 기운 때문에 생강차를 드셨다가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출혈이 너무 심해져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던 아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차갑다고 무조건 생강을 드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 몸속 어딘가에 피가 나고 헐어 있는 곳은 없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의사 양반, 약 먹어도 안 되고 위장 약해도 안 되면 도대체 생강을 먹으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하고 말입니다.
콩팥에 독이 된다고 해서 그 좋다는 생강을 아예 내다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칼이 강도에게 들리면 흉기가 되지만 요리사에게 들리면 훌륭한 요리 도구가 되듯이 생강 또한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콩팥을 망가뜨리는 생강의 독성은 싹 빼고 약성은 그대로 살려서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 기적 같은 생강 활용법을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해서 강한 독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독을 다스리는 해독제가 함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소개해드릴 생강의 첫 번째 영혼의 단짝은 바로 나무에 달린 붉은 보석이라 불리는 대추입니다. 많은 분이 대추를 그저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한의학적으로 대추는 모든 약재의 독성을 중화시키고 조화롭게 만드는 천연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강이 불같이 뜨겁고 건조한 성질을 가져서 콩팥의 진액을 말리는 것이 문제였다면 대추는 정반대로 우리 몸에 부족한 피와 수분을 채워주고 촉촉하게 적셔주는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생강의 날카로운 칼날은 대추의 부드러움에 감싸여 무뎌지고 대신 생강이 가진 따뜻한 옹이만이 남아서 콩팥 깊숙한 곳까지 안전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친 야생맥에 고삐를 채우면 훌륭한 명마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에서 추위를 많이 타서 생강차를 꼭 드셔야겠다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생강과 대추의 비율을 1대2로 맞춰서 드시라고 처방해 드립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물에 넣고 팔팔 끓이는 것이 아니라 생강 한 톨에 대추 두 알이라는 황금 비율을 지켜서 약한 불에서 30분 이상 은근하게 달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추의 달콤한 성분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추씨 속에 들어있는 신경 안정 성분이 우러나와서 콩팥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늘 피곤하신 분들에게 이 대추 생강차는 콩팥이라는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비싼 영양제를 찾지 않으셔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붉은 열매 두 알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추보다 더 강력하게 위장을 코팅해주고 콩팥의 세포 하나하나를 되살려주는 저만의 비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다음 내용은 제가 25년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저 심심풀이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기서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콩팥을 지키고 싶으신 분, 내 몸을 살리는 진짜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만 저를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오십시오. 이제 드디어 제 진료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가장 아끼는 보물 같은 처방전을 꺼내 보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대추가 생강을 감싸주는 훌륭한 방패였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이것은 생강의 효능을 뼈와 근육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아주 강력한 수송 차량과도 같습니다. 많은 분이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 생강 라떼, 즉 우유에 생강을 타서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75%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우유만 마셔도 배가 꾸르륵거리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콩팥의 수분을 빼앗겨서 생강을 먹느니만 못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 대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유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콩으로 만든 그 두유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생강의 매운 진저롤 성분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 안는 천연의 코팅막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생강의 따뜻한 열기는 그대로 보존해주고 콩팥으로 넘어갔을 때는 콩팥 세포를 재생시키는 귀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사실 이 두유 생강차는 제가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환자로서 직접 체험하고 그 효과에 감탄했던 저만의 비상약이기도 합니다. 저도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밤샘 당직을 서고 나면
어김없이 소화가 안 되고 으슬으슬한 몸살 기운과 함께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따뜻하게 든 무가당 두유 한 컵에 얇게 저민 생강 두세 쪽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서 천천히 씹어 마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마시고 나면 신기하게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온기가 퍼져나가면서 꽉 막혔던 속이 뚫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거짓말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콩의 고소함이 생강의 알싸함을 잡아주니 맛도 일품이거니와 무엇보다 속이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제 아버님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평생 고생하시던 위장병이 사라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며 지금도 매일 아침을 이 두유 생강차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달지 않은 두유, 즉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셔서 생강 한 톨을 얇게 썰어 넣고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콩의 비린내를 잡고 싶으시다면 계피 가루를 아주 조금만 톡 하고 뿌려주십시오. 계피 역시 콩팥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훌륭한 약재라서 두유, 생강, 계피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죽어가는 콩팥도 벌떡 일으켜 세운다는 최고의 삼합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결코 멀리 있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음식을 정성껏 섭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을 끄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이미 자기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주치의이십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끈기와 열정에 의사로서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작은 지혜들이 하나둘씩 쌓일 때 우리의 노후는 병원 침대가 아닌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공원 벤치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생강을 누구와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그 모든 비밀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딱 하나, 활용 점정을 찍을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마지막 황금 열쇠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두유 생강차도 아무리 좋은 대추 생강차도 이 절대적인 시간의 법칙을 어기면 오히려 콩팥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옛 의서에는 아침에 먹는 생강은 산삼보다 낫지만 밤에 먹는 생강은 비소, 즉 사약과 같다는 무시무시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해가 지고 밤이 오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활동을 멈추고 휴식에 들어가며 특히 콩팥은 하루 종일 걸러낸 독소를 조용히 배출하고 스스로를 정화하는 신성한 치유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시간에 생강의 뜨겁고 강렬한 기운이 들어오면 잠들려던 콩팥이 화들짝 놀라 깨어나고 억지로 야근을 해야 하는 과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은 독소를 배출하기는커녕 열독이 쌓여 점점 더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강은 반드시 양기가 충만한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만 드시고 해가 지는 저녁 이후에는 콩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찻잔을 멀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생강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부터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추와 두유라는 든든한 짝꿍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100세까지 내 발로 당당하게 걷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존 지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여러분께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가올 2026년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쌓아놓은 재산도 자식들의 효도도 그 빛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약속한 이 작은 습관들을 지켜내신다면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아픈 부모가 아닌 건강하고 지혜로운 부모라는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을 켜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생강 드실 때 조심하세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전해지는 이 영상이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예고 없는 질병으로부터 구해내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경받는 어른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게 늙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